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7.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2,000불까지도 올라왔고요. 이더리움은 6% 정도 상승을 해서 1200불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0.34달러에서 0.35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은 다시 22,000불이 살짝 내려오기는 했는데 한때는 22,500불까지도 올라와서 이 노란색 선의 저항선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란색 선의 저항선을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삼각수렴도 뚫고 올라섰고 또다시 이 노란색의 저항선도 넘어서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리플 역시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한때는 46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450원대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올라서면서 공포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2포인트 올라간 2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포인트면 극단적인 공포를 벗어나나 했는데 아직 20포인트까지는 이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장이 오른다면은 내일은 확실하게 이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벗어서 이제 공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증시도 보면 어제 나스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정도 상승을 했고 또 다우존스도 1.1% 정도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현재는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00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현재는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지가 궁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7월 15일 전에 바닥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해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울프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7월 15일 내에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이 비트스탬프 3일봉 차트로 봤을 때 200MA가 그러니까 200MA면 600일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MA가 일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200주 이동평균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MA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MA는 말 그대로 그냥 이동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200으로 놓고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했는데 그걸 3일봉으로 봤다 하면 3 곱하기 200 해가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60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선도 200으로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놓고 주봉으로 보면은 그게 200주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면 이 100MA 그러니까 100MA니까 100 곱하기 3일봉 하면 300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300일 이동평균선이 상방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의 약세장과 마찬가지로 저점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지표의 크로스가 7월 15일 또는 그 후 일주일 내로 컨펌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하락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이 전 저점이었던 17,600달러 선이 최근 BTC 약세의 바닥 가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600일 이동평균선과 3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2018년 19년도 하락 때에도 두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제 바닥을 가리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후 일주일이니까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서 더 바닥을 찍지 않는다면 이 17,600달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21.8K로 지금은 또 22K까지도 올라왔지만 분석가들은 그 움직임이 가짜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 상승하여 21,800달러에 이르자 기뻐하지만
분석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거시적 하락세가 우세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작년 12월부터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저항선을 살짝 넘고 나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올 4월 달에도 이 저항선을 뚫었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지난번 폭락장이 이어지기 전에도 이렇게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더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쏟아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지금은 또 22K까지 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갈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23,000달러 이상의 회복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차트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21.9를 넘어서 이제 22K를 돌파를 해서 요 선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다음 저항이 이제 23K인데, 그러니까 이 저항은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지만 만약에 23K까지 간다면 이거는 강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23K를 돌파를 한다면 아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서 그래도 이렇게 47K까지 반등을 한 것처럼 이제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디지털 CEO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고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7일 CNBC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유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내러티브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투자하는 분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자 아빠 그 기요사키도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또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노보그라츠는 그런 내러티브 말고 새로운 스토리가 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자본이 유입이 돼야 암호화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디레버리징은 90% 완료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약세장은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요했다면서 이 또 셀시우스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 셀시우스의 경우는 사람들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얼마나 큰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이 수습이 되면 사기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잇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보그라츠는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 인터뷰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게 되면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서 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면 사기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잇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셀시우스가 또 하루 만에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산의 리스크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도 상환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5억 달러의 랩 BTC를 FTX에 예치를 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 전액을 상환 완료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부채 상환 후 FTX에 5억 달러 규모의 랩 비트코인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다 상환을 해서 청산 리스크도 없앴고 또 추가적인 자금을 이렇게 FTX에다가 예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셀시우스는 수습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 노보그라츠 말처럼 지금 수습이 어느 정도 끝나자 이 셀시우스한테 고소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셀시우스 파트너사 키파이에서 셀시우스를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셀시우스 고객 예치금의 일부를 관리했던 디파이 프로토콜 키파이가 셀시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셀시우스가 고객 자금을 이용해 셀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셀시우스의 자체 토큰이거든요. 이 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시장을 조작해 키파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보그라츠 말처럼 이 셀시우스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정말 이 고소 고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노보그라츠 외에도 이 비트코인 매도 압력은 여전하다라는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이 달러 랠리와 RSI 또 FOMC가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또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또 달러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와 비트코인은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랠리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의 중요한 연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조만간 또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임을 보여줬고 이것은 주식과 디지털 자산 등의 자산 시장의 매도 압력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처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코인의 큰손들이 파산 위기의 업체들을 줍줍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FTX가 블록파이를 인수를 했고 또 디파이 플랫폼 넥소도, 그런데 넥소는 또 디파이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넥소는 대표적인 C파이 플랫폼인데 이제 막 디파이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냥 이 대출 플랫폼을 다 디파이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넥소는 디파이 플랫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넥소가 경쟁사 볼드를 100% 지분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고 또 얘기하고 또 골드만도 셀시우스를 눈독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통 금융권의 큰손도 줍줍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도 이렇게 줍줍을 하는 마당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미 바닥을 쳤고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밖에 곳곳에서 바닥의 움직임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도 전날 신규 지갑으로 57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고래 매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용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코인베이스가 신규 지갑에 57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체를 했는데 이게 당시 시세 기준으로 7억 5천만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7억 5천만 달러라면 거의 한 9,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시세 기준으로 이거였으면 지금 가격이 또 올라갔으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가 1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의 새로운 대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이게 정말 새로운 고래인지 아니면 거래소 내부 이동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거래소 이동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고래가 이렇게 저가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밖에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한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SEC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현물 ETP, 이 ETP라는 게 ETF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ETP에는 ETF와 ETN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ET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물 ETP 승인 기준을 다른 상품에 비해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승인 기준을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게 설정을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서는 7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P가 별다른 시세 조작 없이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SEC가 ETP 승인을 보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SEC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SEC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승인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의 판매량이 8배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이 이유는 당연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화폐라든지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아프리카나 빈공국 같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통화를 대신하는 대체제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유망한 암호화폐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제드 물량을 보여드리면 어제와 동일하게 계속 470만 개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드의 물량은 3,580만 개 정도 남았고 앞으로 6일 뒤면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정말 제드의 물량이 다 팔리는 이런 날이 오네요. 참 이것도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도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 주말은 이 기세에 힘입어서 좀 즐거운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